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요,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가 윗선의 강요는 아닌지 한번 따져 물어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김현지 사태의 논란 윗선에서 강요한 것은 아닌지 이제 따져야 한다는 거, 이 의미, 이런 걸 최진정 변호사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그렇습니다. 이준석 개헌신당 대표가 얘기하기 전에 이진숙 지금 전 위원장이 석방되면서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네.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여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윗선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냐면은 이것이 영등포 경찰서장 총경급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냐. 본인은 총경급 해봤자 사무관급, 서기관급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장관을 하는데 검찰에서 구속한다 하더라도 이 사안은 검찰총장까지 보고가 돼가지고 승인이 있어야 될 만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서울경찰청장까지는 같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있고 그럼 서울경찰청장이 얘기하는데 경찰청장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예. 결국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검찰로부터 경찰이 독립하고 나아가 완전히 수사권을 넘어서 이제는 경찰 같은 경우에는 차관급인 경찰급을 장관급으로 높이고 나아가 헌법 개정을 통해서 영장 청구권조차도 경찰이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여당, 나아가 대통령에게 몰인들이 열심히 한다는 걸 보여주는 과정에서 지나친 쇼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야당, 나아가 지금 이진숙 지금 위원장과 변호인이 이 사안에 대해서 형사 고소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고소하는 과정 속에서 사안의 실체적 진실, 어떤 식으로 영장이 청구됐는지에 대한 사안의 핵심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이 장관급에 대해서도 이렇게 불법적인 영장이 청구됐다라는 얘기가 있다고 하면은 보통 사람에게는 어떤 식의 영장이 청구될지 정말 무시무시한 경찰 국가로 보내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견제는 반드시 야당이 해야 될 의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체포 이틀 만에 풀려난 이 전 위원장은요, 석방이 돼서 이 영등포 경찰서를 나오면서 이 경찰의 폭력적인 행태에 날을 세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주권국가, 대통령 주권국가에서는 대통령의 뜻에 대통령 비위를 거슬리면 당신들도 법정에, 구치소에, 또 유치장에 갈 수 있다. 그런 상징 함의가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화면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대통령 주권국가를 막는 것은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의 힘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준석 위원장님 마이크 드릴게요. 조용히 하세요. 대국 시민 여러분, 이진숙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사실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이진숙 힘내라라고 외쳐주시는 함성 잘 들었습니다. 눈물나게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잘 지켜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이 상황이 지금 추석 전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바로 전에. 그러니까 이제 추석 밥상에 이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석방이 지금 화제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경찰이 이제 과도한 집행이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사태가 어떤 식으로 펼쳐야 될지 혹시 야당 쪽에는 좀 도움이 되는 건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치, 이제 야당 쪽에 도움이 사실 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금 추석 밥상인데 이진숙 전 위원장은 거의 내년 설날 밥상까지 본인이 독차지하려고 한다. 그럼 체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진숙 전 위원장은 그 보수의 여전사 아니고 불법의 여전사거든요. 네. 이 부분이 정치적 중립,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경찰 스스로 독립적으로 체포를 한 게 아닙니다. 네네. 검찰에 서면으로 신청했고 검찰이 사법부에게 요청해서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 합법적 테두리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했었는데 이것을 이재명이 시켰냐, 정청래가 시켰냐 이런 식으로 호도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저는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도하게 수갑도 보면 사실 저도 명절 핑계로 한 3명의 현지 경찰에게 한번 확인해 보면 체포 영장일 때는 수갑을 채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수갑을 채우지 않는다는 것은 도주 우려도 있고
불확실성에 대비해서는 체포영장에서는 수갑을 채우는 게 프로토콜이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이고요. 예. 다만 이진숙 본인이 정치적으로 그건 활용할 수 있는 건 자유지만은 예. 이걸 추석 밥상을 넘어서 설날 밥상까지 했을 때는 예. 보수의 어떻게 보면 또 계멸의 또 촉매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건 있습니다. 일반 형사사고인 네. 경우, 형사사건인 경우에 그런 것 같고 조금 그 국무위원을 했기 때문에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실무를 네, 20년 많이 가까이 했어요. 했습니다. 예. 그런데 사안마다 탄력적으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식으로 특히 이재명 정부가 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도 원외에 나갈 때 전자발찌를 채우고 김건희 여사한테도 전자발찌를 채우고 그러면은 이제 보통 사람들한테는 이제 장관급이면은 이제 은발찌 채우고 그럼 그 다음 분은 어떻겠죠? 보통 사람들 다 그런 식으로 한다는데 그게 바로 경찰 비례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예. 실제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마치 이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죠. 왜 고소고발 얘기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 이번에 빨리 구속을 해야 될 체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공소시효가 6개월이다라고 하는데 예. 지금 영장기재 범죄 사실이 뭡니까? 공무원이 그 직을 이용해서 그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예. 공선법 위반 중에 다른 사건은 6개월 맞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공직을 이용해서 선거법 위반했을 때는 그 공소시효가 6개월이 아니고 10년입니다. 예. 10년 동안 지금 그럼 계속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한테 수사권, 체포영장의 권한을 받게 닿았을 때 이런 식으로 법이 오독될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사건이 이번 사건입니다. 예. 그에 대해서 지금 그 이진숙 전 위원장의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안에 대해서 불법 체포 구금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한마디로 경찰에 대해서 수사권을 주니까 불법적인 체포 구금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대표적인 상징 사건이 됐기 때문에 그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발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이 전 위원장의 석방을 놓고 여야의 반응 아주 극명하게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민주당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아전인수적인 해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판단은 체포 과정은 적법했지만 사후적으로 지금 체포 필요성이 많이 해소되었다는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지금 야권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왜곡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진숙 위원장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수사에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민주당에서는 상황이 이러니 이제 국민들이 사법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이렇게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면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미친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렇게 이재명 정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지금 이거 가지고 이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진단하세요? 지금 그 여당 의원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성격 규정을 하잖아요. 여당 의원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차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장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무엇인가가 중요하거든요. 일단 수갑을 채웠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무슨 현행범도 아니고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수갑을 채웠다라고 사람들은 인식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 차 교수님 같은 말씀 중에 이 얘기 하셨잖아요. 방통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논란 있는 언행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네. 싹 덮어줬어요. 민주당 그 경찰에 의해서. 아. 지금 중요한 거는 저것이 과연 수갑을 찰 일이냐. 그리고 장관급임에도 저런 식의 어떤 체포를 한다면 과연 경찰 중심의 이러한 그 시스템이 우리에게는 어떤 그 작용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위기의식, 섬뜩함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예. 어떤 사람은 이제 공포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추석밥상에 이진수, 그다음에 김현지, 그다음에 조이대 과거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만 붙잡고선 무슨 윤어겐 뭐 탄핵 반대 하다가 계속해서 그동안에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는데 예. 이 세 사람이 중심이 된 요 이슈는요. 국민의힘으로 하여금 결집하게 하는 매우 편리한 쟁점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알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그 장동혁 대표는요,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이 불법적인 영장 발부와 불법적인 체포
감금 이렇게 보고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법적 적용은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지금 이제 그 불법 체포 감금죄 네.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지금 고소 고발을 준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이번 사건에 대해서 그 체포 영장이 발부됐지만 이번에 알고 봤더니만 네. 이미 앞에 2번 더 체포 영장 신청이 있었다는 거예요. 토탈 3번이 있었는데 그 중에 검찰이 2번은 기각시켰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지난번 9월 29일 날 그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부득이 네. 그 국회로부터의 그 어떤 출석 요청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기관장으로서 현장에 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 내용을 서면과 변호인을 통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의 문의에 대해서 이거는 법적으로 반드시 나갈 의무가 없고 다른 사람 내보내도 된다라는 취지로 해가지고 경찰이 소명을 했고 그 소명을 받고는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던 사안인데요. 네네. 말씀드렸듯이 그 과정 속에서 사안에 애매한 점이 있었다는 점. 나아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그 서류를 같이 첨부를 해서 법원에 제출을 했는지 아니면 그걸 의도적으로 경찰이 숨기고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비추어서 결국 영장 청구, 영장 신청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 체포 감금죄가 됐는지 아니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경찰이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조사를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나 아니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 대변인께는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아까 민주당의 입장도 소개해드렸는데 국민들이 사법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게 사법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지금 돌아가는 것이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라고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법원, 즉 사법부가 체포 영장이 필요하다 해서 발부를 했는데 하루 만에 체포 영장의 사안이 없다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인용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을 수가 있다. 이 부분 하나고, 두 번째는 이걸 자꾸 이제 그 민주적인 과정, 법 질서에 대한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 경찰이 잘못했을 수도 있고 실수했을 수도 있고 의도적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민주당 그리고 더 나가서 이재명 대통령에서 어떤 뒤에 지시했다 이렇게 나간 건 과하다. 저도 문재인 정부 때 여당 대변인인데 그 국민의힘 자유한국당인가 새누리당이 고발 고소해가지고 네. 저도 경찰에 1회 정도는 불응하고 그다음에 2회 전화 와서 갔어요. 가야 되는 겁니다. 3회 이상 불응을 하게 되면 체포영장이 오는 것이잖아요. 네. 그냥 이진수 전 위원장께서 과한 범죄나 덜 과한 범죄 때문에 체포된 것이 아니고 6회든 몇 회, 3회 이상 불응을 했기 때문에 법 절차에 의해서 체포영장이 법에 대해서 했다. 이것을 불법으로 낙인 찍으면 안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그러면 지난번 재판 과정에서 몇 번이나 불응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네. 체포영장 발부하면 정당합니까? 저는 이런 말씀처럼 법적으로는 상당히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에 있다가 옷을 벗자마자 전직 어떻게 보면 장관급을 바로 체포를 하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영장을 봤을 때는 영장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을 넉넉하게 줬단 말이에요. 네네. 10월 1일 오후 6시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의 기간을 줘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취지는 뭡니까? 예. 다음번에 한 번 더 나오라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면 바로 집행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해서 필리버스터에 참석을 하고 돌아서 가지고 집에서 남편과 산책하고 있는데 체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경찰 비리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나고 그것이 바로 경찰 국가로 가는 KTX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의 주장이 있었고요. 아까 서 대변님도 주장하는 게 불렀는데 안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불응한 적이 없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정의경 의원님께는 이걸 여쭤볼게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를 해석하고 요거를 적용하는 것이 완전히 극과 극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문제는 앞으로 이 정치권에서 어떤 식으로 불똥이 어디로 어떻게 튈 건지 이런 거는 좀 정치권에 있어 보셨으니까 뭐 어떻게 예상할 수가 있을까요? 불똥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렇겠습니까? 튄 겁니다. 예.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니 장관직에서 잘리자마자 하루 만에 수갑 차가지고 체포를 당했다에 대한 인식에서 이미 정리가 된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추석
수치였습니다. 예. 지금 추석 밥상에 민주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려놓고 싶겠지만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수많은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느냐의 여부는 중요하지도 않아요. 아. 그런데다가 아까 이재명 대통령은 대표 시절에 불응한 적이 없다 그랬는데 불응은 안 했을지 모르지만 뭐 폐문부재 이사불명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기억이 나서 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 경찰이 과잉 충성을 한 건지 아니면 대통령은 모르는데 그 밑에서 어떤 그 네트워킹이 작동을 한 건지 네. 아니면은 정부하고는 상관없이 경찰 스스로가 지금 완전히 그 경찰의 힘이 세졌잖아요. 예. 그래서 그 필 받아서 그렇게 한 건지 우리는 몰라요. 네. 모르지만 어쨌든 불똥은 분명하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튀었다. 알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차 교수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취재도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네. 보면 지금 이런 상황으로 흘러간다면 경찰의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될까? 이게 관심인데 구속영장 청구를 할지 어떤 식으로 갈 것 같으세요? 저는 뭐 경찰의 구속영장을 그러니까 신청하기가 쉽지 않다. 아. 왜냐하면 여론 자체가 상당히 많이 지금 벌써 돌아섰어요. 네. 그런 상황이고 또 그러고 이준숙 전 위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사실은 구속 수사를 요하는 그러한 정도의 중대범죄라고 보기가 좀 힘든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번에 경찰의 체포영장 이 청구와 이 집행은 네. 상당히 경찰이 어떻게 보면 자충수를 뒀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민주당은 정말 지금 소가리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경찰에 하명을 해서 이런 식의 이 행위를 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주당이 그렇게 정무적 판단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정치 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번 사건을 해서요. 저는 뭐 정치적인 영향이 뭐 그러니까 여론이 뭐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경찰의 정치적 독립입니다. 앞서 우리 최진희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상당히 수사 권한이 경찰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데 예. 이렇게 권한을 남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냐. 그것이 만약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의 하명이 아니고 경찰의 자율적인 판단이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권력 눈치를 본 거거든요. 네네. 이런 경찰의 정치 독립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와 아울러서 정호기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예. 이 지금 수사기관의 보안 수사권, 검찰이 갖고 있었던 보안 수사권을 어떤 식으로 유지를 할 것이냐. 예. 이게 가장 중요한 숙제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